시군에 어제와 오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전북의 재발견. 오늘 새롭게 발견해 볼 곳은 바로 장수입니다. 장수에는 어떤 역사와 어떤 얘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전북 사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법종 우석대 교수, 오늘도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손이 오늘은 엄청 바쁘신데요. 예. 제가 그 네. 자료를 조금 찾다가 네. 그 막 모아놓고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상황에서 갑자기 스튜디오에 들어왔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막 정리를. 예. 네. 그러면 장수라는 명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장수는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겠죠. 아닌가? 근데 긴 앞에 물인가? 그렇죠. 정답. 긴 물입니다. 오랜만에 하나 맞췄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명들은 조선 그 태종 때 대부분 정리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고려 시대에 좀 지역들이 많이 나눠져 있던 걸 통합을 많이 합니다. 통폐합을. 행정구역을 좀 정리를 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통폐합을 할 때 대개 두세 개를 합치게 되는데 네. 그냥 그 이름을 새로 짓기가 뭐하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름들의 앞 글자나 뒷 글자를 서로 이어집니다. 아, 무주처럼? 그렇죠. 네. 예. 무풍하고 그다음에 그 주계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장수도 그 비스무리한데요. 장수도 섞인 거라고요? 예. 원래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장수하고 장계가 있었어요. 아. 근데 둘 다 긴 장자를 쓰긴 해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장수 지역이나 장계나 이게 다 계곡계자니까 물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냥 장수로 예, 했구나. 긴 물줄기가 긴 흘러가는 물줄기. 그런 지역이라는 의미로 그 장계 지역하고 장수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차피 뭐 유래라든지 뜻이라든지가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장수 뭐 발음하기도 편하고. 예. 근데 그 이제 백제 시대, 신라 시대 어떻게 이걸 썼는가를 보면 그 뜻이 좀 더 명확한데 네. 그 백제 시대 그 장수는 우평현이라고 불렀어요. 예쁜데 우평현도? 예. 근데 우자가 비우자에다가 들평자예요. 아, 비 내리는 비들.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신라는 그걸 조금 한 그 중국식으로 바꿔서 높을 꽃자에 연못 택자에서 높은 곳에 있는 연못. 다 물하고 관련이 그렇죠. 있네요. 뭔가 거기가 장수가 일종의 분지형으로 네네. 고온 분지잖아요. 네네. 거기에 물이 쭉 흐르는 것이 비가 쭉 내려서 모이는 어떤 연못, 습지 같은 그러다 보니까 높은 그 좀 연못 또는 비들 뭐 이런 식의 표현 아니면 긴 물 흐르는 계곡. 다 예쁜데요. 예, 어떤 자연 지형적 요소를 그 최대화해서 이런 명칭이 활용됐던 것 같아요. 갑자기 장수도 가보고 싶네요. 그렇게 되게 그렇죠. 예쁜. 예. 그래서 사실은 그 고장일 것 결정적인 게 그 결국 이제 전라북도와 연결되는 주로 물줄기들이 많은데요. 네. 그 요 일대는 그 금강으로 흘러가는 물줄기하고 네. 그 다음에 저 남원과 연결되는 섬진강으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요 일대에서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또 그 진주 남강으로 가는 물줄기도 연결이 되는데 장수 지역에서는 금강 섬진강의 그 발원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장수. 근데 장수, 이런 멋진 장수를 오늘은 인물로 재발견해 본다고요? 예. 사실 장수 치면은 장수삼절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예. 이제 장수에서 제가 이상한 게 아니죠. 아니, 난 그건 왜 아니라. 매번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우리 특히 기성세대들이 이제 하나 느껴야 될 것이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쁜 세대였어요. 그리고 좀 바른 세상을 만들고 해야 되는 사회적인 어떤 목표 내지는 어떤 그 책임감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나라를 걱정하고 큰 대의 명분을 걱정하다 보니까 막상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에 대한 것을 둘러볼 여유를 못 가진 거예요. 지역사를 모르는 거죠, 결국은. 아니, 이제 좀 여유 가진 지는 좀 됐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네. 그런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은 막 이렇게 진작하는 그런 네. 상황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돌아보면 되는데 이제 그 장수가 이라고 하셨나요? 절개가 있는 세 분. 절개가 있는 세 분이라고 해서 장수삼절이 유명하고요. 네. 최근에 제가 자료를 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우리 장수에서 아주 훌륭한 분들이 더 있는데 이분들도 좀 이렇게 추앙하자. 네. 그래서 두 분의 덕스러운 분. 이덕. 예. 네네. 그리고 5분의 의로운 분들.
오의. 아. 그래서 이 덕은 황희정승 아시죠? 네. 우리가 그 어떤 재상으로서는 가장 최고의 어떤 그 청백리 같이 물론 사실은 아니다라고도 하는 기록들이 네 말도 많이 맞다. 나오지만 네 말도 맞구나. 그렇죠. 그분이시잖아요. 오, 맞습니다. 네. 그 황희정승하고 또 고려시대 그 마지막 시기에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대제학이라고 해서 요즘으로 따지면 교육부 장관, 문화부 장관을 격만 분이 대제학인데 네네. 그걸 맡았던 백장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 근데 이분은 이제 조선이 만들어지니까 참여를 거부하셔서 그냥 낙향하고 마셨는데 그래서 아주 큰 어른 두 분, 황희와 백장 선생이 두 분을 얘기하고 네. 3절은 그 논계, 네. 몸 바쳐서 나라를 구하는 그 여인의 네네. 표상, 네네. 바로 논계가 바로 장수 출신이거든요. 농계가 장수 출신이에요. 예, 진주에서 죽었지만 네. 그 출신지는 장수인 게 명확하게 기록에 다. 진주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아. 장수뿐이세요. 또 두 분 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네네. 그 죄송합니다. 네, 예. 그 장수 향교를 지켰던 임진왜란 때 그 외장들이 오는데 거기를 딱 막고 여기는 신성한 곳인데 니들이 어떻게 들어오냐 했더니 거기에 감복을 해가지고 야 여기는 건들지 말고 불태우지 말고 그냥 가 해가지고 그 장수 향교를 지켜서 조선 이전 그 중기 이전의 향교가 남아 있는 게 거의 없거든요. 네네. 임진왜란 때 다 불탔기 때문에 근데 안 불타고 남아 있는 거의 그 유일한 그런 향교를 지킨 분이 바로 이 정경손이라는 네. 분이 계시고요. 근데 이것도 원래는 노비였어요. 근데 향교 노비인데 그 마지막 최하층의 노비가 지켜낸 거예요. 향교 노비가 지켰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분이 그 백씨라고 이름도 그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근데 그 자기가 모셨던 현감이 그 꿩이 날아가 가지고 말이 깜짝 놀라서 말이 펄쩍 뛰면서 그 현감이 물에 빠져서 돌아가시는 참혹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 상황을 피로써 표시를 해놓고 자기도 주인과 함께 죽은. 그래서 말 그대로 의로운 관리, 하급 관리였다. 소름 돋았어요. 네, 거기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기 위한 타룹이라는 비와 그 말이 놀라고 꿩이 날르면서 그 좀 모셨던 그 현감이 그 물에 빠진 그 상황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암벽도 있고 그런데요. 장수를 지내다 보면 이분들은 다 그러면 그 평범한 그렇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네. 제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장수에서 가장 추앙하는 3절로 되는 분이 뭐 기생이다 아니다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기생적 역할을 하시는 게 맞고 농계가 네. 기생 아니면 노비 아주 하급 관리 결국은 장수에서 추앙하고 모실 분들은 우리가 바로 생활하면서 주변에서 보는 분과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더 가치를 좀 두고 싶어요. 네. 저는 이제 그 장수 향교 예. 지켰다는 그 노비 분 그 외군들이 정경손. 정경손 예. 정경손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예. 네. 네. 그분이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게 예.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평민 분들이 되게 왜군을 좀 감복을 잘 시키는 것 같아요. 오, 맞습니다. 네, 우리 전주 그 안덕원 오, 그렇죠. 이쪽도 왜군이 이제 되게 감복했잖아요. 예, 결국은 그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베티곡의 이치, 네, 그 다음에 이치, 웅치. 결정적인 웅치 네. 전투에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의 병사들과 의병들이 그야말로 죽기로 각오하고 지키는 모습을 보고 그 전에 조선군들은 도망가기 바빴는데 쟤네들은 목숨 내놓고 싸우네. 거기서 벌써 느낌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그들은 결코 물러섬 없이 담대하게 지켜내는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하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특히 왜군들도 네. 감복을 해서 결국은 조선군 만들고. 충간의담이라는 그런 기록을 남겨놨고 그걸 지금 추념하는 이제 기념탑도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아까 예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삶으로 나의 마지막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비굴하고 이익에 추종하면서 막 거기 도망가거나 하는 그런 쫓아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기회주의적인 게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는 그와 같이 자기를 희생하고 지역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가족을 지켜내고 명분을 지킨 사람들을 우린 추앙하거든요. 왜?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 공동체가 유지되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수 지역에서 이 어찌 보면 가장 최하층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그걸 했으네요. 근데 그게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런 사회적 분위기. 예. 그런 느낌이 그 사회에서 형성이 된 거죠.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잊혀져 버리고 있다는 게 그렇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진짜 잘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비굴하고 비겁하고 나 안 그랬어요. 청문회 나와서 맨 거짓말들 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책임 회피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밑에 어린 자녀들 또는 젊은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아, 맨 앞에 있어서 최고라고 하던 사람들이 다 저렇게 책임 회피나 하고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걸 보면 다 실망하고. 그렇게 기억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어떻게 앞에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모르겠어요. 예. 기억력이 그렇게 안 좋아서. 예.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기억돼야 될 분들은 네. 바로 이렇게 민초. 자기의 그 명분과 자기의 어떤 입장을 명확하게 그리고 그 방향이 우리 공동체,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겠구나를 자기 위치에서 정확히 한 분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저는 특히 전라북도에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지역의 자긍심들이 진짜 강하거든요. 네. 근데 그 강하다라는 것이 요즘식으로 얘기하는 나만 잘났어의 어떤 국뽕적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가를 실천한 모습들이 많거든요. 지켜낸 모습. 그런 것들이 그런 생생한 이야기들이 많이 참 좀 이렇게 많이 회자되고 맞아요. 그래야 네. 되는데. 공유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저희 오의를 얘기해야 되는데 예. 오늘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제 그 이덕 네네네. 황희 이야기로 조금만 마무리를 짓게요. 네네. 그 5위에 해당하는 분은 호남의 의병장이었던 전해산, 문태서, 박춘실, 독립운동가 33인 중에 한 분인 백용성, 네. 그리고 한글학자 정인승 이런 네. 분들이신데 이분들 다 말씀드리긴 좀 시간이 안 돼서 네네. 죄송하지만 생략하고 네. 그 황희정승 얘기만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네네. 처음 말씀하셨듯이 그래 네 말도 옳다. 그래. 그게 네 말도 옳다. 예, 며느리와 딸의 싸움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 그래요? 예, 황희정승이 그 집에 돌아왔더니 며느리가 와서 저는 손주들끼리 싸웠을 때 그건 줄 알았어요. 손주들 얘기들도 있는데요. 네. 손주들은 노비들이 와서 막 괴롭히고 했는데도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노비 애들이 그 집에 노비들이 친손자처럼 황희정승과 막 어울리고 귀찮게 해도 너그럽게 넘어갔다는 거고요. 아 그렇구나. 네 말과 너 말을 공이 인정해 준 것은 그 딸과 며느리의 다툼인데 그것도 좀 사소한 거였어요. 이게 좀 어려워 시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이 좀 이게 표현이 좀 한데 몸에 그 당시 이 벼룩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네. 이가 어디서 나왔을까예요?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며느리는 옷에서 생겼다. 딸은 아니다. 우리 살에서 생겼다. 근데 둘 다 옳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아니 판결을 해 주셔야지 둘 다 옳다 하니까 봐라. 이 이라는 존재가 지금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달리 네. 몸에 옷에서 기거하면서 살과도 관련된 걸 이렇게 하는 것 같으니 둘 다 연결이 있는 것이 아니냐. 두 가능성을 다 인정해 주면서 정확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옳지 않겠냐. 와. 그래서 황희정승은 우리가 청백리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부정도 많이 했어요. 갑자기. 예. 아 지금 이 덕을 얘기하는데 왜 근데 이러세요? 오히려 덕스러운 존재로 인정된 이유가 그 사람이 사소한 실수를 하고 있지만 이분이 영의정을 18년 동안 했어요. 와우. 최장수 영의정, 세종대왕 때 그것도 네. 최고의 성군인. 왜 세종이 그렇게 택했을까요? 아버지 때부터 그걸 했는데 이분이 모든 것을 조정을 잘해줘요. 아. 갈등을 다 조정하고 조율해줘요. 중재를 잘하시는 예. 분이었군요. 그래서 저는 이 황희의 아주 이 조정하고 조율하는 역량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아닌가. 우리 사회가 지금 갈등이 너무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극단적으로 가고 네. 있죠. 근데 놀랍게도 이 황희정승 같은 분은 그래 네 말의 일부도 맞아. 너 말의 일부도 맞는데 이 두 개를 더 합쳐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을까 하면서 그 문투를 보면은 둘 다 인정하고 둘 다의 장점을 얘기하면서 약간 모자릇한 것을 서로 보완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유도하셨더라고요. 그게 진짜 어려운 게 제가 이제 법정에 가면은 그렇죠. 조정을 해결해 주셔야 되죠. 네, 조정을 또 이제 하게 되는데 조정위원이라든지 이제 판사라든지 얘기를 약간 들어주는 척한다? 맞습니다. 그렇게 들리니까 조정이 잘 안 돼요. 예. 정말 진심으로 그렇죠. 네 말도, 공감하고 네 말도 맞아요. 많고 예. 네 말도 맞아. 예. 내가 진짜 둘 다 너무 억울한 게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빨리 이거 조정 해치워버려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니까 설득이 잘 안 그래서 되거든요. 이게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가장 최고의 조종자로서의 역할로 표상이 됐겠죠. 네, 그래서 어려운 저는- 일이어서 그만큼. 그래서 황희정승이 어떤 면에 이 사람이 아주 결벽의식을 갖고 아주 청렴했으면 그걸 못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역설적으로. 이쪽으로도 좀 약간 잘못된 짓도 해보니까 그런 다 위기도 있을 수 있고. 다 이해를 할 수 있구나. 그렇죠. 나도 해봐가지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세종대왕께서 그걸 다 알면서도 품어서. 예. 그래서 그 신하의 잘못 조그만 사소한 문제도 그냥 묵인하고 수많은 상소로 그 사람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 내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무능력자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데 할 수도 없고 뭐 그 기획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자만 남는 우리가 그런 사람을 그 국가의 어떤 그 관리로서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요즘 인사청문회 때 이거 가리고 저거 다 가리고면요 아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너그러움과 진짜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가를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한 번쯤 고민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네, 오늘 정말 지금 오늘 어디 얘기한 거야? 예, 장수 얘기. 장수의 큰 어른 황희정승의 성격 또 삼절 네. 민초로서의 그 이 땅을 지켜낸 진짜 그 세 분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네, 장수라는 지역에서 예. 이렇게 멋진 분들이 예, 아주 훌륭한 분들 네, 많이 훌륭한 나오셨습니다.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이런 걸 장수에서 노래 같은 걸로 만들어도 너무 좋겠구만. 그렇죠. 왜 그 한국을 빛낸 그렇죠. 위인들 예, 있잖아요. 위인 오신 장수, 백인, 장수를 빛낸 10분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노래 예. 금방 만들겠구만. 네.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장수 군수님 이 방송 들으시면은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수라는 이름이 지닌 장수라는 명칭이 지닌 의미 또 장수의 멋진 인물에 얽힌 이야기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장수 군수님 꼭 들으셔가지고 노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장수의 재발견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어제와 오늘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 전북의 재발견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재발견해 볼 곳 지난번에 이어 바로 장수입니다. 장수에 우리가 몰랐던 어떤 얘기가 있을지 전북 사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법종 우석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예. 저희가 그동안 단체장들 쭉 만나느라 그간 뭐 건강은 괜찮으세요? 예. 네. 계속 일들은 뭐 바쁜 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바쁘시죠. 바쁘신 와중에 오늘 장수를 재발견해 볼 텐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장수를 두 번째로 재발견해 보는 시간입니다. 예. 근데 너무 오래전이어서 예. 복습의 시간을 잠깐 가져볼게요. 예. 네. 지난번엔 인물로 장수를 재발견했습니다. 예. 이덕, 삼절, 오의 예. 이런 인물들로 만나는 장수였는데요. 지금 대본에 인상적이었다라고 써있지만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요. 네. 다시 보기로 한번 보시면은 이덕, 삼절, 오의 다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제 그 장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장수, 장계 이제 두 지역이 이제 대표적인 공간인데 네. 좀 깊은 곳입니다. 이제 전라북도 동부 산간 고원 분지형에 길게 이어진 그래서 길장자가 네, 맞아요. 장수로도 긴 물 또는 긴 네. 계곡 이렇게 이름이 있듯이 그래서 그 지형적 특성에 맞게 어찌 보면 예전은 매우 좀 깊은 그런 그 고을 지역이었는데 이제 그 지역을 특징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최근에 이 지역에서 어찌 보면 민초적 성격의 존재들로서의 삼절. 생각났어요. 예. 생각났어. 네. 민초들께서 예. 민초들이
그 외구의 침략에 맞서고 예. 그 외구를 감동시키고 약간 요런 얘기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자신의 주인을 지키고 약간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셨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그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좀 아주 뛰어난 뭐 관에 의해서 부각이 됐거나 뭐 영웅 같은 존재 네, 그런 네, 영웅일 네. 수도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아주 뛰어난 그리고 집안에 그리고 대단한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기리는데 장수에서는 그런 분들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상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한 분들 그냥 향교를 지켰던 맞아요. 노비가 결국은 여기는 신성한 곳인데 어디 감히 들어오냐 정충선의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이름도 정확히 전해지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모셔야 될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 자기도 그걸 지켜야겠다라는 거라든지 또는 어찌 보면은 나라의 위기 상황에서 그 나와 함께했던 이 우리 지역에 또는 우리의 어떤 그 대표적인 분들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그 어린 여인으로서의 농계 같은 네. 존재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의 상징성이 부각됐다는 게 저는 가장 이 장수가 갖고 있는 자랑할 내용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분들만 정말 교수님 예, 말씀처럼 부각하는 게 아닌 유명한 분들만 좀 거의 부각되는데 이름 없이 전해지는 민초 같은 분들을 기억했던 고장이라는 점에서 장수가 있고 또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청백리로 너무 조금 약간은 그 부각이 됐지만 실제는 황희정승. 아니었던 네. 황희정승의 그 인간다운 면모. 인간다우면 봤죠 저희가. 근데 거기서 가장 주목할 거는 네 말도 옳고 그래 또 다른 사람도 말도 옳다. 이건 모순이지만 그 모순에서 오히려 하나의 답을 찾아가는 지혜를 주는 네. 그런 모습이 현재 우리가 극단적 자기 입장만 강조하는 사람들의 그 좀 대표적인 그 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받아야 모습을 되는, 네, 줘야 됐던 게 모습입니다. 아닌가. 그리고 5위에 해당하는 분들도 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분들의 진짜 잘 모르는 분들이 저도 처음에 잘 네네네. 몰랐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참 의미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모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복습은 여기까지 예. 하고 오늘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갑니다. 예. 장수를 뭘로 재발견해 볼까요? 사실 최근 이 전라북도에서 역사학계에서 화두가 됐던 건 가야. 네, 가야. 사실 이제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역사하면 마한, 백제. 네네. 그게 이제 고대 시기에 대표적인 역사상이었고요. 그 범위 내에서 별로 벗어나는 생각들을 안 했는데 어느 날 여기도 파니까 가야 유물이 나오네 저기도 파니까 나오네 해서 이 전라북도 동북권 네. 방금 말씀드린 장수, 진안, 남원까지 연결되는 심지어는 임실까지도 좀 확장이 되기도 하는 그런 공간에서 그 경상북도의 대표적인 그 역사체였던 가야의 유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이게 어떤 의미의 역사 상황과 연결될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각 지역에서 특히 이제 남원은 기왕에 좀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이번에 세계유산에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그 러시아 그 카잔에서 세계유산대회가 그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때문에 보이콧이 돼서 이게 지금 계속 그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네. 그러면서 부각된 게 가야 문화였고 그중에 장수가 매우 독특하게 부각이 됐어요. 지금 장수에서도 가야의 유적들이 예. 지금 발굴되고 있어서 지금 장수 가야 문화제도 얼마 전에 열렸고, 맞습니다. 예. 네 가야 홍보관까지도 이제 맞습니다. 장수에서 장수인데 네, 그 가야 유물들이 의외로 너무 많고 네 파면 팔수록 예. 사실 장수의 고대 역사체의 성격이 모호했었어요. 네, 이게 백제 땅이라고 하지만 백제를 대표할 만한 유물이 그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가야인들은 특히나 그 사후 세계관을 현재 세계와 연결짓는 인식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썼던 또는 자기가 사후에 자기가 사용돼야 될 물건들을 무덤 속에 막 넣은 거예요. 생전에 내가 썼던 물건을 사후 세계에도 써야 되니까 그렇죠. 같이 묻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장품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의 무덤에 뭔가 물건을 넣을 때 그 사후 세계가 어떤 세계일까를 염두에 두고 지금하고 비슷한 세계라면 이분이 거기 가서 이것도 써야 되겠지, 밥그릇도 있어야겠지, 뭣도 있어야겠지, 말도 있어야겠지. 약간 이사 가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냥 이쪽의 세계에서 저쪽 세계로 단지 그 똑같은 상황이 공간만 달라진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유물들을 물건들을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가야의 특색이었군요. 다른 지역에서도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이제 불교적인 세계관에 따르면은 이게 윤회한다고 생각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불교가 보편화되면 그런 유물이 싹 사라져요. 아. 또 그 도교적인 그 상황이 되면 그 자기가 그 고구려 고분벽화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가서 누릴 천상 세계의 그림을 막 다 그려놔요. 그래서 신선 선녀님들도 막 나오고 뭐 옥황상제도 나오고 그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교로 가면은 여기는 사후세계가 모호하니까 네. 안 넣어요. 아예. 아, 불교랑 비슷하네요. 아무것도 안 넣는 네, 거는. 불교는 아예 화장해 버리니까 또 다르고 네. 유교는 그냥 시신만 넣는데 기본적인 건 염습을 하기 위한 거 좀 넣고 기념할 만한 한두 개는 넣지만 굳이 그런 거에 대한 밖을까지는 안 개념이 없어요.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덤에 어떤 걸 넣느냐를 보면 그 시대의 사후 세계관의 변화를 다 보여줘요. 와,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 가야는 특히나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많은 유물들을 많이 넣어요. 아, 이삿짐 네. 다. 그래서 나라의 규모나 성격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걸 넣었을까 싶을 정도로. 한 사람이 죽으면 거의 집 하나가 다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네. 그 필수품만. 예. 근데 막 그분이 좋아하던 음식. 예컨대 그 가야 유물에는 그 그릇에 소라도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상어도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진짜 잘 아시는 신기하네요. 경상도에서 지금도 제사상에 상어고기가 올라가거든요. 에? 상어고기 올라가요. 상어고기가 올라간다고요? 예. 근데 놀랍게도 가야 그 유물 중에 그릇에 뼈가 있는데 분석해 보니까 상어. 아. 와, 이게 1500년 전의 상황과도 이게 연결되는구나. 근데 놀랍게도 장수에서 그런 유물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홍보해야겠다 해서 가야 홍보관도 나오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방금 경상도 제사상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 상어 고기가 올라가는. 제가 경상도 며느리인데 난 왜 몰랐지? 상어 고기 난 안 먹어봤어. 그래요? 네. 안동이나 그쪽에서는 그 필수로 제가 들었는데 제가 한번 전라도에 홍어 올라가듯이 홍어 올라가듯이 상어가 올라간다고요? 예. 엄청나네요. 이렇게 가야 하면은 이렇게 대부분 경상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시댁이 김해라서 금관 가야 유적지가 그렇죠.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공원도 많이 있고 유적지가 너무 많아서 개발을 못 해요. 그렇습니다. 다 공원 형식으로 되어 사실은 있을 이게 정도로.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네. 보존과 개발에서 항상 상충되는 상황인데. 예. 그러니까 돌 몇 개 있는데 공원 만드는 거예요, 다. 그래서 공원들도 굉장히 많고 유적지도 많은데 경상도와 전라도가 만난 영호남의 접경 지역인 이 전라북도 동부권이 가야와 이렇게 관련이 깊을 수밖에 없겠다. 지리적으로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요게 묘하게도 그 당시 삼국 시대의 국제 정세하고 연동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 가운데 그 적과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고구려의 고국원왕이라고 해서 고국원왕. 예, 그분이 광개토왕의 할아버지예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광개토왕 때는 그것에 대한 복수, 보복적 성격의 백제 공격이 엄청 많아요. 할아버지의 원수.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왕으로서 다른 나라와 싸우다가 현장에서 전사했다는 건 이건 국가적인 왕이잖아요. 예, 치욕이자 어찌 보면 국가의 위기 상황이어서 고구려가 가장 위태로운 상황이 바로 그 고국원왕의 그 돌아가는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광개토왕이 그래서 젊은 나이에 왕이 돼서 18살에 왕이 돼요. 미성년자. 예, 2918. 말 그대로 거기 이구 등조라고 써 있어요. 광개토왕비에. 이구가 말 그대로 371 하듯이. 그렇구나. 예, 37하면 37이 21일 그런 네. 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구 등조해서 첫 공격을 백제를 공격을 해서 18살 때. 예, 백제 왕이었던 아신왕을 무릎 꿇히고 항복받아요. 그래서 백제가 아주 위기에 처했어요. 네. 그런데도 백제가 계속 버티고 하니까 그 아들 장수왕이 아주 체계적인 그 공격 계획을 세워가지고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다음에 그로부터 20년 뒤에 바로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 계로왕을 지금의 서울 전하는 말에 아차산에 있는 워커힐 근처 거기서 목을 베었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백제가 완전히 쪼그라들고 위축이 되니까 백제 영역이었던 지역에서 다른 움직임들이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야인가요? 가야 세력들이 아. 백제 방어력이나 통제력이 떨어지니까 전라북 동북권을 어찌 보면 확장세로 나타나는 공간들이 형성이 됐고요. 저 전라남도권에서는 나주 일대에서 과거 마한 세력들의 일부가 다시 커져요. 아, 진짜 옛날로 가야 되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그 말 그대로 그 이제 삼국시대 상황이라고 쳤을 때 둘이 싸워서 하나가 위축이 되니까 그 주변에 거기에 복속됐던 다른 작은 세력들이 다시 머리 들고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한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전남권은 지금 마한 독립적 성격을 강조하는데 그 결과가 네. 그때 동시에 나타나요. 백제가 쪼그라들었을 때 남쪽에서는 마한의 옛 잔존 세력이 커져버리고 나주를 중심으로 강제로 복속시켰던 작은 나라들이 그렇죠. 이제 힘을 얻어서 그렇죠. 세력을 키워가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전라북도 이 동북권은 가야 세력들이 그때 확 진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대를 이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0여 년 이상이 그 기간이거든요. 와. 그러니까 3대 이상을 하니까 거기서 낳고 자라고 또 죽고 한 분들의 무덤이 거기에 첩첩이 있어서 현재 이 장수 지역에 아주 독특한 가야 문화의 중해권이 다시 형성이 된 거죠. 그렇네요. 예. 아직 더 검증하고 확인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막 장수에서 가야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학자들 간에 조금 논란이 있어요. 이걸 방금 말씀드린 얘기는 어찌 보면 기존 학계의 그 통설이에요. 가야가 백제가 약해지니까 확장을 해서 확장했다. 그 연장선의 결과물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때 그 지역에 원래 독자적 세력이 있었는데 그때 커지면서 가야와 연결이 되면서 독자적 새로운 세력으로 그 역사 기록에 남았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기록엔 별로 없고 일본 서기 기록에 좀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소수설은 예. 일본 서기를 기초로 한 근데 내용인가요? 우리가 일본 서기 쓰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거기에 있는 구체적 사실이 이제 그대로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거냐, 약간 윤색이 되거나 조금 변형이 된 거냐 논란만 있을 뿐인데 사실인 건 맞아요. 네, 유물이나 그런 지역적인 면들을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예. 기록을 좀 더 봐서 가야 의 정체성을 특히 네. 장수 지역에서는 그래서 이제 기록 그 일본석이나 중국 기록엔 반파라는 세력이 등장하는데 기존의 고령이나 그쪽으로 반파를 봤던 걸 장수로 봐야 된다. 그런 견해도 강력히 등장을 했고요. 그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봉화를 사용하고 그냥 국가의 통신 연락망에서 봉수제도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흥미롭고 새로운 견해가 많이 제기돼서 향후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체계적인 검토를 하면 그 장수 지역의 이런 고대 역사의 한 축이 새롭게 또 잘 규명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한국 사회에서 가야가 그럼 약간 지금 핫한 아이템이네요. 지금. 네. 오늘 가야를 테마로 재발견한 장수의 특징 조법종 교수님께서 키워드 정도로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가야의 그 유물들을 보면요, 상당히 하이테크적 기술이 있습니다. 하이테크? 쉽게 얘기하면 토기가 그렇게 얇을 수가 없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거의 플라스틱 아주 얇게 만든 그릇 있죠. 그 정도로 해서 말 그대로 스에끼라고 해서 일본에서도 아주 최고의 명품으로 치는 그 이제 자기가 나오기 전 단계, 네. 그 유약이 없는 단계에서의 그릇 중에 명품 중에 명품을 만들어낸 존재가 이 가야 세력들이에요. 그렇군요. 장수에서 이런 자기들이 발견이 됐나요? 그 비슷한 성격이죠. 아. 예. 그래서 이 가야는 그 왜 그랬냐면 철을 만들던 민족이에요. 철을 만들었던 건 최고의 높은 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결과가 흙에도 대입이 되니까 토기도 그렇게 정교하고 아주 최고품의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삼국시대 주역으로 가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백제로 또는 신라로 수용이 되면서 백제와 신라를 연결주는 또는 발전시키는 그런 이제 후원 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한자로 보면 그 여택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네. 큰 연못 옆에 있는 연못이 그 연못이 마르지 않게 계속 공급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우리 역사에
그 백제 신라의 발전에 결정적인 그런 물을 계속 대주는 같은 역할을 한 게 이 가야가 아닐까. 여택제. 예. 아, 네, 진짜 멋있는 표현입니다. 오늘 가야를 소재로 재발견한 장수 이야기 감동으로 끝났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장수가 이렇게 멋진 고장이었어요. 기술과 문화로는 뭐 단연탑이다. 약간 이런 자랑스러운 마음도 생깁니다. 우리가 몰랐던 전북의 재발견, 다음 주에도 전북사학회장 조법종 우석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